모든 생명체는 신이 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아무 데도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신성을 되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도 나무로서의 영예로운 삶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무를 마음으로 불러가지고 나무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은 나무 입장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식이 조금 정련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예. 이 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아주는 게 없다. 근데 나무는 뭐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무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람들 마음속에 나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개념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에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테리어 가구, 이미 죽은 가구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펼치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고차원적인 의식을 펼쳐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싶으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한정적으로만 특정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가 닿는 것이죠. 이를테면 나무를 늘상 만지는 사람은 나무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하는 사람이라든가, 나무를 분재를 키우거나, 산림 관련 소방 활동을 하거나, 나무를 자주 생각해야만 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멈춰가지고 나무의 고마움에 대해서 묵상을 할 적에 그의 마음속에 나무가 기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하는 것에 나무가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땅에 이토록 많은 나무가 있는데도, 또한 의식 존재에 가까운 아주 고차원적인 나무들도 많은데도 그 나무들이 그다지 할 일이 간접적으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옛날에 세션했을 적에 나무가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꿈속에서. 반가워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게다가 내가 잃어버린 대학생 때 잃어버린 친구 얼굴을 하고는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얼마나 기쁘니까 나를 찾아와가지고 덥석 안았단 말입니까? 그죠? 역할을 재정립해주고,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삶의 의미를 인간으로 치면 그런 것을 주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옛날 사람들 마음속에는 옛날 한도 너무나 많았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 한겨울에 얼음물 깨가지고 빨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았을까? 1년에 옷 한 벌 입기도 힘들고, 추석에 가족들 옷 지어주려고 엄마가 새벽에 등잔불 켜놓고 맨날 바느질 하지 않으면 옷이 생기지가 않는, 옷을 만들어봤자 그 안에 솜을 넣기도 힘들어. 모카솜도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리보다 어쩌면 풍족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에 기대고 마음속에 나무와 물과 산과 별의 어떤 정령들과의 연관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억하심정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온다면 그들은 맨날 산속에 갔잖아. 그지? 나무 하러도 가고 물도 캐러 가고 자연 속에 그것을 내던지고 올 수가 있었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등산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커넥션을 다시 살려내려는 일환이죠. 나름대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생각하니까 등산을 조금씩 해봐. 근데 해보니까 마음속에 그 고래의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면은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그렇게 갖추고는 산에 가는 것이 사실은
산에 대충 입고 가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동네 산은 어차피 그죠? 근데 나름대로 뭔가를 갖추고 가죠.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산에게 무언가를 주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멋진 것 같고, 예. 물론 뭐 장비바를 세우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이 입은 거나 신은 거나 이런 걸 보면 의외로 어르신들은 좋은 거를 입고 막 이런 브랜드 입고 이런 건 젊은 친구들이나 그렇고 어른들은 그냥 수더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으로 치면 오히려 아무거나 막 입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를 정화해주는 산에 대한 무언가 예의를 갖추는 어른들이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입으신 거를 가만히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이 생긴 팔다리 달린 사람이지만 다음번에 산에 가시면 사람 하나하나가요. 나름의 삶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는 자식 놈이 이제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마음이 기쁠 것이고 누군가는 자식 놈을 일찍 보내가지고 가슴에 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해가지고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서야 등산을 할 정신적인 여유가 좀 생겼을 것이고 누군가는 마음속에 무언가에 대한 마음의 억하심정이 가득해서 산에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인구 밀집도가 너무나 높은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질 적에 사람들은 산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과 숲과 산과 동물을 그 커넥션을 다시 한번 찬란하게 살려보자고요. 나무 입장에서 우리를 볼 적에는 지상에 사람이 오기로 결정을 했다면 나무도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무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나무가 그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커넥션을 좀 깨워봅시다. 그런데 사실 언어적으로는 이게 깨워봤자 잘 살아나지도 않고 그죠?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좀 마음속에 살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아홉산 숲 같은 데도 가보고 그지? 꽃사진도 우리가 꽃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꽃을 주고받아 본 지 좀 됐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꽃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선물이랑 많이 다르지 않던가요? 어떤 느낌이었죠? 돌봐주고 행복해지고 귀한 느낌이다.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 같아. 마음으로 들어와요. 생명력을 주고받는 것 같아. 그렇죠. 다른 선물은 좀 죽어있는 느낌인 반면에 꽃은 확실히 살아있는 느낌이니까 그 살아있는 꽃을 본다고 내가 인식할 적에 나는 내 마음속의 생명력을 보는 것이죠. 내 마음속의 생명력을 볼 적에 내 마음속의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그 생명력의 기운이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생물보다는 생물을 함께 하려고 자꾸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기 마음속의 생명력, 그것을 우리가 즉 자기 마음속에 생명의 커넥션, 생명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것을 안 쓰게 됐단 말이야. 도시 살면서. 그럼 식물을 이렇게 볼 적에 자기 마음속에 고래로 있던 그 식물과 동물과 어떤 자연의 네트워크 있잖아. 그걸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커넥션에 자기가 마음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많이 받아보시고 식물과 평소에 교감을 조금 더 하게 되신 분들은 엄나사 활동 이후에 그 전에 영 안 하다가 조금 하게 되신 분들은 숲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뭐 이랬을 적에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커넥션이 전에 비해서 살아나서. 집안 대대로 식물도 많이 키우고 등산도 다니고 이런 분들은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여기서 그렇게 되신 분들은 마음속에 그 커넥션이 살아나면 생명력이 기운이 좀 돌게 됩니다.